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정체됐던 의료 관광 산업.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이후 의료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도약을 앞둔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송영구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활짝 열리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의료 관광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춤했던 의료관광 산업이 성공적으로 재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의료관광협회 송영구 협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이시면서 또 협회장이십니다.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이 협회를 맡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는 네. 강남구에 물론 위치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관광과 관련된 유관업체의 여러 단체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는 이 의료기관 특히 상급 종합병원이 2군데나 있고 이를 포함해서 종합병원이 크게 이제 3군데가 있고요. 네. 여러 관련된 과의 그 의료기관들이 아주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또 소위 이제 의료관광과 관련된 이제 마이스 그런 업체들 이제 뭐 미팅이나 컨벤션 전시 등과 관련된 호텔 또 쇼핑 업체들이 아주 밀집돼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에 한 4% 정도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외 환자 유치하는 실적은 해외 환자 한 2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활동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유치를 하게 되면 여러 병원에 분배를 하게 되는 건지 어떤 활동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사실은 저희가 뭐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어떤 관련된 의료기관과 관광 유치에 필요한 그런 이제 관련 그 기관과 네트워크를 이제 조직화해서 네. 강남구청의 사업에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 하고 또 해외에 직접 설명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 미디어에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해외에 가서 홍보 역할도 하고 거기 미디어에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눔 의료도 하고 있어서 해외에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저희가 또 선별을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나눔 네. 의료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의료 관광과 관련된 이제 교육 홍보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19로 거의 3년여 동안 모두가 고생을 했고요. 의료 관광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관광이 한 2009년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10여 년 정도 아주 상승 곡선에 있어서 2019년도가 거의 정점에 달할 정도로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를 볼 때 199개국 정도에서 한 50여만 명의 해외 환자가 네. 들어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1년 지나면서는 그게 한 75 내지 80%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해외 환자가 그 정도로 굉장히 타격이 심했고 물론 환자 수 줄어든 것도 이제 타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해외 의료 관광을 위해서 구축되어 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 이제 통역 번역하는 분들 또 간호 코디네이터 아주 이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영 어려움으로 해서 이제 다 와해가 된 게 더 큰 문제라서 이게 회복이 되려면 아마 조금 시간이 당분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은 호전되면서 의료 관광 시장도 좀 호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는 좀 체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좀 뛰어올랐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이제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해외 환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중국이 문제이긴 한데 네. 중국에 아직까지 이런 단기 비자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면세점이 밀집되어 있는 이 중구 지역은 조금 또 시간차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하지만 저희 강남은 아무래도 이제 뭐 K 컬처와 관련된 K-팝과 관련된 여러 연예 기획사들도 있고 또 뭐 쇼핑이나 또 이제 뭐 공연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 연결이 많이 돼 있고 호텔 숙박 시설이나 또 코엑스 강남역 뭐
가로수길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관광 코스가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강남구의 이 해외 환자 유치의 이제 상승세는 굉장히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의료 관광하면 아무래도 의료와 관광이 붙어서 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로 성형 쪽, 피부 쪽 위주로 좀 오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외국에서 오는 환자들의 어떤 이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나 이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성형 분야가 제일 많은 의료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네.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건강 검진이 많습니다. 검진이 많고, 네. 근데 CIS 지역은 이제 중증 환자, 뭐 암 같은 환자분들이 있고. 네. 또 이제 난임 치료 분야가 이제 조금 더 포션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거기도 역시 중증 환자하고 거기는 이제 비만과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 저희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뭐 성형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다양한 분야가 네.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 수준이라든지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최고 수준이라는 걸 좀 입증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고도 이렇게 의료 관광을 하는 국가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국제 헬스케어 리서치 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국제 의료 관광 관련된 지수를 이제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캐나다하고 싱가포르가 항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네. 싱가포르. 예, 그리고 저희 나라는 등수에서는 한 13, 14등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단체가 주로 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이런 의료 관광의 이제 선호도 조사처럼 해서 하는 건데 네. 물론 의료의 수준이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나 의료 비용 등을 이제 따지기 때문에 뭐 캐나다만 보더라도 미국의 접근성이 일단 좋고 뭐 의료 체계나 그렇죠. 그 수준은 뭐 미국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캐나다가 1등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이제 싱가포르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특징이 캐나다나 싱가포르는 이제 의료 관광하는 그 국가나 이게 좀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나라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거의 200여 국가에서 이제 오고 성형뿐만 아니라 중증 진료부터 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의료 분과의 환자가 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도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훨씬 더 경쟁력이 앞으로는 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오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다, 편리하다, 또 의료는 수준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뭐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해외 환자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또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의료 기술은 뭐 저희 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7대 암 분야의 5년 생존율도 이미 미국보다 저희 수치가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료 비용은 당연히 미국이 한 3분의 1 수준, 네. 또 뭐 일본의 한 3분의 2 수준 정도 되고 싱가포르의 한 9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비용을 이제 저렴한 비용에 아주 최고의 의료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특징이고 네. 저희 또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진단도 빠르고 네.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IT 강국이다 보니까 의료 분야의 헬스 IT도 뭐 저희가 최고 수준으로 다 갖추고 뭐 CT, MRI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아마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해외 환자들도 아주 우리나라가 최고의 그런 의료 관광지다라는 걸 아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과 의료 인프라 말고도 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K 열풍, 한류 열풍이라는 게 혹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하나요?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조금 약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네. K 뭐 컬처나 K-팝과 관련된.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제 OTT에 이제 안방에서 맞아요.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네. 오히려 간접적인 경험이 더 많아졌고요.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 친근해진 것도 있고, K-팝 뭐 당연히 우리 BTS나 뭐 블랙핑크 같은 K-팝에 대한 그런 이제 팬덤도 이제 형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접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행이 풀리는 시기에는 그걸 직접 체험하고 싶은 아마 욕구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의료관광과 시너지 역할을 해서 지금 강남구에서도 사실은 그런 K컬처하고 접목된 프로그램을 올해 이제 개발을 해서 패키지화, 상품화하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이제 온다고 판단했는지 정부도 육성 정책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뭐 현장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의미 있게 보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지도도 보완을 해주는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큰 거 하나는 물론 이제 예산 지원 문체부에서 예산도 한 130여 원에 가까운 예산 지원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동안은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이제 평가 제도가 있었는데 평가 지정 제도로 이제 기존에 하던 거를 평가 인증 제도로 이번에 바뀝니다. 네. 바뀌면서 그 유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인증이라 해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조금 미달되더라도 어떤 조건을 이제 해당되면은 이제 인증을 해주는 그런 확대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돼서 좀 더 나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인증이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이 의료 기술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해외 환자가 보기에는 이제 더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죠. 그리고 그런 의료기관을 올 때는 이제 비자 문제를 훨씬 쉽게 해서 가족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 쉽게 전자비자로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안 거치고 전자비자로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해준다면 아마 의료 관광 환자 유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신가요? 사실은 3년인데요. 네네네. 이미 코로나로 2년이 지나가서 후딱 지나갔네요.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임기는 끝납니다. 아, 그럼 임기 내에 올해 안에 이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예, 어떤 것? 저희가 따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을 최대한 도와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K컬처랑 연관된 네. 그런 패키지화된 상품을 만드는데 제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좀 한번 구현하는 거를 좀 보고 싶다라는 거하고 좀 원스톱 서비스로 해외 환자들도 사실은 외국까지 나와서 이런 진료를 하고 관광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을 텐데 네. 그게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좀 맞춤형의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를 좀 해서 편안하게 진료도 보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이제 그런 하는 사업 중에서 서로 그 양방향 소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담도 하고 사전에 그런 예약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만들어 놔서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제 임기 내에 하고 싶은 거죠. 네. 저희 토요포커스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해외에 계신 분들께도 혹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 관광이라는 시선이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볼 때는 조금 또 왜곡되게 본 경우도 있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하는 거 아니냐 뭐 아까 말씀하신 미용 뭐 이런 쪽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이 의료 관광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사업이고 사실은 그 연관된 산업계에 이 파급되는 효과가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분이 의료비로 와서 2천만 원을 쓴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쇼핑, 관광 또 공연 참여로 비용으로 한 뭐 8천만 원을 이제 사용하지 굉장히 영역이 큰 산업, 그러네요.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그걸 활성화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저희 나라를 볼 때도 우리나라의 이런 인프라가 아주 밀집된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정말 마음 편하게 방문하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편하게 진료받고 관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놨으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계 각국이 네.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의료 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꽤 높은 데다 비용도 합리적이어서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서 국내 의료 관광 산업이 세계 속에 우뚝 서길 바랍니다. 네, 협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